자, 오늘 컨텐츠 같이 지내면 같이 망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를 끊고 멀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이 관계의 마음 근육, 이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4가지 주제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사람. 이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질투, 시기, 나는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단 전제 조건이 있어. 질투와 시기, 부정적인 단어지. 그렇지만 내 내면을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올라가야겠다는 어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좀 부러워하고 자극을 받는다고. 그 단어를 이제 굳이 한 모양으로 지칭하자면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아 부럽다, 아 나도 더 잘하고 싶다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건 이제 긍정적인 신호. 오늘 주제랑 좀 맞닿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말한 멋있는 질투와 시기는 98.9%는 못 느껴봤던 세계야. 왜? 열심히 하면서 그걸 느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투두 리스트가 없는 거야. 오늘 나의 투두 리스트가 없고, 클리어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루틴과 습관과 끈기가 뭔지, 그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화나고, 이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게 열받고,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은 했던 말인데 자랑하는 것 같고 짜증나는 거야. 이런 게 멋없는 시기와 질투다. 정작 내가 하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노력을 하면서 그걸 느끼는 사람은 솔직히 느낄 시간이 없어.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휴식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온전히 느끼는 거야.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니까. 고명한 작가는 교통사고 나서 죽기 직전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바뀌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자기가 5년 동안 모았던 돈을 한 번에 사기를 다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엄청 자극적인 계기, 이런 계기에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인생의 그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는 누구나 있게 마련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 이게 망해도 다시 재기하는 사람보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거든. 무슨 차이점일까요? 데미지의 차이일까요? 그냥 자포자기이지 않을까? 거기서 어떤 희망을 품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다시 해보겠다는 그 의지. 근데 그 생각을 갖고 올라가는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거든. 어떤 터닝 포인트로 만들고 내 인생에 다시 전환점으로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시기 질투를 느낄 시간이 어딨어. 더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극을 받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일단은 내가 말했잖아, 윤꼰대 찍으면서 출발점을 나에게 둬야 된다니까. 출발점을 나에게 둬야지 자꾸 이제 얘는 이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그럼 본인은 뭐가 좋아? 내 주변에 공과 사를 떼놓고 사적으로 친할 수 있잖아. 근데 공적으로 누군가에게 지지를 받고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롤모델까지는 아니지만 토론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관계가 없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시기 질투 얘기하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윗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남을 짓밟고 좀 무시하고 이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2가지 관점이거든.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거는 자체가 방식이 잘못된 거야. 뭐 선물 주고 접대해서 기분 좋지. 근데 그 강도를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기본적인 선,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누가 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 좋아.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고 감사하다 인사하고 명절에 편지나 전화 한번 드리고, 그치? 상사도 마찬가지야. 시시때때로 되도않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의 선을 넘어서 과하게 하면 그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제대로 생각이 박힌 리더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이뻐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 개발이라든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 그게 바로 최고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 보면 이 남을 짓밟고 무시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야. 토론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는 리더가 100이면 100 다 맞은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방향성은 있지. 우리가 방향을 꺾진 않아. 우리의 본질적인 걸 해 나가면서 가는 거야. 근데 무조건 예스맨만 되면 그 조직은 썩는다고. 근데 건전한 토론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근간. 뭐냐면 맑고 투명하게 가야 되는 그 근간이 흐려지면 안 돼. 쉽게 말해서 맑은 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뿌얘지잖아. 예를 들어 우리 넘사회 공부 같으면 출퇴근, 하루 해야 될 루틴, 우리가 내년에 가고자 할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게 지켜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문화의 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필요 없고 나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간다는, 먹물이 하나가 도드라지면 단절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 건 싫고
않고 남이 베풀기만 바라는 사람에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반 초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은 보통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바라기만 하고 요구만 하는 게 느껴져. 관리자든 신입사원이. 근데 그게 3, 4번이라고 하잖아. 2번 이상 되면 딱 체감이 온다고. 과하네? 굳이? 내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뻐꾸기 새끼처럼 입만 벌리고 있는다든지. 기본적으로 투두리스트 할 거를 하면서 바래야 되는데 당연하게 내가 밑에 사람이니까 요구한다든지. 그럼 이제 딱 3번째에는 경고를 알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관리자라면 경고를 하고 같은 평사원의 입장에서는 느끼게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 대상이 가족이거나 혹은 오래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된 친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야. 개선시킬 수 있다. 내가 얘기를 해서 내 상황을 알려줬을 때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가족이면 얘기를 하면 듣지 않을까? 근데 그걸 못 듣는다, 안 듣는다, 서로 간의 그 울타리를 좀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덕목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사이가 좋아, 직설화법으로 얘기를 해서 맞춰가야지. 왜냐면 누구나 다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경계선은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최소한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경계선을 지켜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냥 못 사는 거지.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이득 볼 게 있다면 아주 사교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얼핏 보면 진짜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지. 누구나 사람은 이기적이고 누구나 이득에 따라 행동을 해. 다만 그 사람의 순수함에 따라서 정말 그러는 사람도 있고, 혹은 머릿속에 다 계획이 돼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3번도 있어. 적절하게 적당하게 해야 될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 가장 좀 내가 볼 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1번. 정말 순수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제 제뿔에 지쳐서 결국에는 뭔가 깨달음이 있을 거고, 2번 같은 경우를 좀 조심해야 돼. 내 거를 쟁취하려고 뭔가 퍼주는 사람, 그거는 딱 답이 나오거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혹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어떤 현재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기 위한 밑밥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으면 돼. 그리고 돈에 준하는 어떤 뭐 가입이라든가 뭐 혜택이라든가 그게 있을 거야. 그런 거는 내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딱 보면 물이 들었잖아. 그럼 나도 거기에 물이 들던가 안 들던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사각지대가 없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단절을 해야 돼. 아니면 아예 그냥 말을 해야지. 난 너랑 밥 먹고 이런 건 좋은데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공감 댓글이 진짜 많았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들을 읽어보면 본인도 잘하는 거 없는데 지적질하고 기분 나쁘게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얘기하면 좋은 점을 얘기한 적 없음, 단점, 나쁜 점만, 아쉬운 점만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결국엔 내 욕도 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마음이 가난한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정서라고 그러지. 정서. 그게 단단하고 풍부하고 여유가 있으면 굳이 남을 깎아내리거나 뭐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뭐 뒷담화를 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특화돼 있어. 그 부분이 뛰어나다고. 남의 단점을 말하고 험담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이 발달돼 있어. 왜냐면 그게 보상심리거든. 내가 부족하고 아쉽고 모자란 부분을 채울 길이 없는 거야. 되게 좀 안타깝지. 오히려 정말 가족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혼낼지언정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정답이야. 근데 조직생활에서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보통 왕따야. 그런 사람들은 관리자든 사원이든 왕따야. 두 번째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할까요? 사람은 좀 자극적인 거, 흔히 말해서 흥미, 재미, 폭력, 폭동, 나쁜 거, 그런 것들에 훨씬 빨리 물들고 호응도도 높고 관심을 가져. 동조하기도 쉽고. 자, 사장은 몇 명이야? 1명. 그렇지. 직원은 몇 명이야? 여러 명. 많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장은 대한민국 경영상을 받아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다만 룰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실수를 했느냐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를 따질 뿐이지. 다시 말해서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을 근절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습관이 되면 무섭다는 거야. 예를 들어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나쁜 습관은 오늘부터 계속 잘할 수 있어. 늦잠은 그냥 내일부터 바로 돼. 지가 계속 할 수 있어. 그래서 불평 불만도 좀
위험한 게 습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억울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완충지대 없이 리더나 대표나 이 뜻에 의해서 확확 바뀌는 모습이 굉장히 빠듯하거나 타이트할 수 있지, 힘들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불평 불만이 나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본인이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거나 그거를 뛰어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두 번째는 그게 잘못됐을 때는 지적을 해도 된다는 거지. 그 대안이나 방법이 잘못됐을 때, 합리적이지 않았을 때 그걸 지적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거의 내가 100% 장담하는데 그냥 자기 기분이야. 이 생각에 떠올랐을 때 되게 근절해야 되는 이유는 입으로 안 나왔다고 안정해야 될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는가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걸 뛰어넘는 대안이 내가 갖고 있나, 혹은 이 원칙이 맞다면, 내가 함으로써 뭔가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조직의 방향성이 맞다면 나오려고 했던 생각 자체를 반성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들어주다가 여기에 이제 휘말려서 자신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생기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게 안타까워. 내가 아까 말했지, 사적으로 친한 거랑 공적으로 내가 업무적으로 성장하고 배워야 될 걸 분리를 해야 돼. 근데 이 분리를 못해, 사람은. 나는 그걸 많이 봤어. 사적으로의 교감으로서 공적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을 많이 봤어. 재능은 비옥한 땅이거든. 애초에 자갈밭과 비옥한 땅은 달라. 난 그건 인정해. 대신 우리가 노력과 꾸준함으로써 그 자갈을 골라내서 비료를 줘가지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원래 비옥한 땅이었는데 싹이 틔우지 못할 도토리를 심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이거는 자기가 경험으로써, 아니면 진짜 훌륭한 멘토링을 받음으로써 깨우쳐야 돼. 이게 잘 못 깨우쳐. 왠 줄 알아? 땅이 비옥해서 어디 가도 중간 이상 하거든.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조금 더 큰 비전을 갖고 내가 근근한 삶, 혹은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그 이면의 비전을 갖는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공과사를 구별할 수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특히 관리자나 리더를 해봐야 되거든, 그런 애들은. 그러면 더 많이 느끼지. 마지막 질문인데,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는 건성으로 듣고 자신의 힘듦만 절절하게 얘기하고 남의 힘듦은 야 원래 그거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그냥 이기적이고 남한테 관심 없고, 이기적인데 좀 멋있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쁘게 이기적인 거야. 자기만 아는. 진짜 멋있는 이기적인 거는 내 개발과 조직의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는 게 멋있게 이기적인 거거든. 근데 나쁘게 이기적인 거는 나만 알고 나만 잘 되고 남은 신경 안 쓰는 거. 그런 사람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고 나 생각이 들어. 두 번째는 다 해보고 경험해보고 느꼈던 거야. 레벨이 다른 거지. 그래서 중간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중간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은 다 해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근데 중간중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내가 감에 있어서 느껴져. 이거 내가 깨우쳤구나. 이거 내가 배웠구나. 그런 건 그냥 믿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이 질문에 내가 볼 때 공감은 1번이거든? 1번인 경우는 굳이 그런 사람과 소통하고 토론하고 뭐 건전한 어떤 문화를 구축하지는 어렵지 않을까. 잘라내라. 도려내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본인 얘기만 계속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들어주고 중간에 끊어버리는 사람을 왜 손절해야 할까요? 좀 슬픈 얘기지만 이것도 다시 말하면 나만 아는 거거든. 내 얘기가 중요하고 내 세계관이 최고고, 그런 사람은 배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성찰도 없어. 그런 사람이 누구를 피드백을 해주고 누구를 봐주고 누굴 도와주겠어. 운이 좋아서 관리자를 갖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기도 힘들고 그 조직은 성장하기도 어려워. 적어도 대화를 한다면 들어주는 만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또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 어떻게 내가 뭐든지 다 오라, 내가 모르는 분야는 물어볼 수도 있고, 이래야지 서로 이제 티카타카가 되는 거지. 근데 무조건 내 얘기만 하고 무조건 내 논리만 얘기를 하면 그건 나는 박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 직장이나 조직 생활에서 간혹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 심지어 이런 영향으로 퇴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게 좀 멘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많이 힘든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자르라고. 단절. 오히려 나는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든. 왜냐면 제일 힘든 게 여기서 다니기가 싫어지는 거야. 일을 하기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기 싫어. 이러면 진짜 큰일 난 거야. 그럼 거길 뛰쳐나와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다만 내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 노력을 해보는 거고,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바꿀 수 없는 환경도 있잖아. 내가 일반 평사원이고 조직의 말단인데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그게 안 되면 결단을 내려야지. 근데 그게 내 사수라면, 그런 경우면 이걸 도려내야지. 그 윗상사한테 말을 하든가, 아니면 이 회사 전체로 봤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큰 문제
문제가 없다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용기, 조직을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치만 그 부분에서는 내가 볼 때는 동요하거나 공감해줄 가치가 없다. 공감 댓글 중 또 하나가 나이 들면 만날 놈 한 명도 없음. 나이가 들수록 만날 사람이 뭐 줄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의미 같은데, 당연한 거지. 상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또 걱정이 나이를 들면 줄어들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감정의 소모창으로 틀어져 버리는 순간 안 만나지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 만나서 기분이 좋고 재미있고 뭔가 긍정의 기운이 들어와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많아진다니까. 내가 그래도 모임이 확 줄어든 거야.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 실력이 아주 뛰어나기보다 스스로 과대평가, 허풍 떠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이거 너무 쉽지. 목표와 꿈이 없는 거야. 겁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위안을 받고, 내 빚이 5억이야 빚이 10억인 사람 보면 어때? 용기가 얻어지잖아. 근데 내가 5억을 벌어. 98.9%는 거기 멈추거든. 내 레벨이 이제 뿌듯한 거야. 누릴만해. 그럼 10억을 봐야지. 그럼 내가 부족함이 보이거든. 전형적으로 어줍잖게 본인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본인이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나잘란이 되는 거야. 뭣도 아닌데 레벨로가 더 겸손하게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절박하면 어떻게 돼?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까지 도와주려고 하고, 사람이 겸허해진단 말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꼭 굳이 그렇게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내면의 성장, 사고의 확장, 조금 더 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달 좀 더 목표를 높이는 거야. 단지 돈이 아니라 클리어를 하기 위한 한 단계 높은 이상. 그거는 돈보다 좀 높지.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지식이나 생각이나 인식이 그래도 조금 한 단계 좀 나아지는 삶을 구현하고 싶다 라는 게 있어. 근데 돈도 당연히 따라오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핵심은.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뭐냐면 약속을 어기는 것도 습관이야. 되게 무서운 말이지. 약속 자체의 중요성을 인지는 하는데 그걸 지키기까지가 본인이 이제껏 살아온 삶에 축적이 안 된 거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다는 거야. 슬픈 거지. 다만 어떤 환경이나 조직에서 잡아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걔는 돈을 내고 거길 다녀야 되는 거야.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미친 듯이 해야죠. 고3 수험생처럼. 그러면 자기 삶에 개선되는 게 아주 느리더라도 조금씩 보이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습관이야. 되게 슬퍼. 몇 시 만나기로 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 스스로 오늘 하기로 했던 어떤 목록들, 내가 조직에 어떤 기여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달 뭘 하기로 했어. 그거를 클리어하는 자세. 그게 성실함과 근면과 거기 더 들어가서 인성도 들어가는 거야. 약속이 신뢰이지 않습니까? 또 신뢰는 또 기회로 창출될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 약속은 신뢰다.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놓친다. 그리고 기회가 와도 인식을 못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그 사람에게 조종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떤 징조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해야 될 원칙과 본질이 있어. 그거는 뭐 정직한 걸 수도 있고 성장을 위한 반드시 해야 될 목록이야. 약속이지. 그 안에는 성실함도 들어가고 꾸준함도 들어가고 지겨움도 들어가고 불편함도 들어가고 고됨도 들어가고 힘듦도 들어가. 근데 그거를 봤을 때 그게 없어. 지켜지는 게 없어. 흔들려. 그 올바름이 근간이 흔들려. 그러면 뭘 착취를 당하고 뭘 사기를 당해. 안 해야지. 뛰쳐나오든지 관계를 끊어야지. 오늘 용꼰대 가까이 지내면 같이 망하는 압도적 1위라는 주제로 4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소감이나 좀 한마디 더 하고 싶으시다면. 관계가 너무 많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솔직히 일을 하는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오로지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게 시간인데, 그런 관계 혹은 스트레스, 부담감, 압박감은 굳이 느껴야 될 필요가 있나.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배려와 희생과 협력은 필요하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느끼지 않아도 될 부분에 오늘 주제처럼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노력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걸 빨리 판단하시고, 각자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집중하고 노력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그 에너지가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